자, 질문. 몇 페이지부터였지? 몇 페이지부터 있나? 104, 16, 146페이지 질문. 146페이지, 147 질문. 응? 몇 번이라냐? 148. 어? 1011번? 그럼 148, 7. 147페이지에 어? 아, 1012번. 148페이지에 1012번. 루트 3의 소수구가 얼마지? 소수구는 어떻게 구했어? 루트 3에서 뭘 빼주면 돼? 요놈의 정수구를 빼주면 되지. 얘가 몇 점이야? 1점이잖아. 그지? 그래서 정수구 얼마를 빼주면 돼? 1을 빼주면 돼. 이게 소수구. 루트 3의 소수구는 요거야. 그 다음에 루트 14 마이너스 1의 정수구라고 그랬잖아. 정수구. 루트 14가 대략 얼마냐? 대략 3점이냐 4점이냐? 3점 얼마겠지? 4는 16이니까 루트 16이 4니까 얘는 3점 얼마냐? 3점 얼마에서 1을 빼면 2점 얼마니까 정수 부분은 얼마겠어? 2다 이거는 2. 얘가 그래서 요놈과 요놈을 뭘로 한다? 요 두 개를 주근으로 한다. 이해갔지? 2하고 요거를 두근한다. 그럼 어떻게 쓴다겠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뭐의 꼴령? 곱이 꼴령 이렇게 한다겠지? 그럼 얘랑 얘를 합해. 두 개를 합하면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해. 곱하면 2 루트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래서 A는 얼마니? A는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A. B는 뭐야? 이게 B, 이게 A고 이게 A고 이게 B가 되겠지? 2 루트 3 마이너스 2 됐지? A, B를 곱하시고 그냥 곱하면 돼. 곱해도 되고 조금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곱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얘랑 얘를 곱하면 합차 공식에서 2거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있으니까 마4 이렇게 좀 빨리 곱할 수 있고 분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가지고 요놈과 요놈을 두분으로 한 2차 방식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곱이 꼴령 이렇게 기억하시면 149페이지 질문 149 질문 150 질문 151 질문 151페이지 몇 번? 없어? 152페이지 1043번 또 이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자유낙하 운동하고 그럴 때 밑에 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공이 넘어지고 여기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책에 있는 것처럼 70m 높이 70m 옥상에서 공을 쏘아리고 퓨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이런 운동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위에로 자유낙하. 물론 여기서 이제 운동이 좀 바뀌면 이렇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운동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계산 편한 이렇게 지면에서 쏘아 올려가지고 지면으로 떨어지는 아니면 건물 위에서 쏴가지고 이렇게 지면에 떨어지는 뭐 이런 형태. 자, 높이가 얼마냐면 거기 써져 있죠. 높이가. 그 뭐 원래 저 식도 나중에 해야 되지만 높이를 보통 h라고 하죠. 하이트. 그래서 h. 시간이 t 초에서 25t 플러스 70.
그럼 물어보자. 0초일 때 높이가 얼마니? 0초일 때 높이. t가 0 넣으면 되잖아. t가 0 넣으면 70. 0초일 때 옆에 공 여기서 70에 있어지. 항상 모든 높이는 지면에서 해야 되니까.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지면으로부터 100m. 지면으로부터 100m야. 여기서 100m, 여기서 100m. 그러면 높이가 100m인 거잖아. 높이에다가 이렇게 100을 넣어주셔야 되겠지. 100m니까. 그러면 5로 나눠주면 5로 나눠서 넘기면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겠지. t는 1하고 뭐야? 2하고 3. 이중에서 2하고 3. 얘가 이제. 그러니까 공을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에? 2초 후에 몇 미터가 돼? 100m가 돼. 그리고 공을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에 또 100m가 되고 있냐 그러면 3초 후에 100m가 돼. 100m가 되는 높이가 100m가 되는 t는 2초하고 3초야. 그러면 공이 쏘아 올린 2초 후에 100m가 됐고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다시 3초 후에 100m가 되기 때문에 최고 높이 도달하는 시간은 몇 초? 2.5초가 되겠지? 올라갈 때 0.5초, 내려올 때 0.5초. 요 1초 사이에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은 쏘아 올린 지 2.5초 후에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t에다 2.5를 넣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데 2.5초, 내려오는데 2.5초니까 여기가 5초가 되겠죠. 5초. 여기서 여기까지 2초 걸리죠? 여기서 여기까지도 2초 걸려요. 3초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같은 위치까지 와야 위치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같은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여기까지가 5초인 거예요. 0초에서 5초. 그러면 땅에 떨어질 때는 몇 초인가요?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높이가 0이라는 얘기지. 높이가 0이니까 이것이 0이 돼야 돼. 이것이 0이 돼야 돼. 그래서 구하면 7과 마이너스 2가 나와요. t는 7과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럼 땅에 떨어지는 시간은 몇 초냐면 7초야. 7초.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몇 초 걸렸다는 얘기냐면 2초 걸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2초가 돼야 되겠지? 똑같은 에너지라고 하면 2초야. 그럼 여기가 0초니까 여기는 의미상으로 마이너스 2초가 되는 거지.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것은 7과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 그냥 이거 과학 시간에 하는 거니까 다른 것까지 적당한 것까지 다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문제는 몇 초에 폭죽을 터뜨려야 돼? 2초. 153페이지 질문. 1052번. 1052번. 자, 길이가 32. 1052번 볼게요. 길이가 32cm짜리 예를 들면 이런 줄이 있어요. 이 줄이 있는데 이걸 잘라가지고 가위로 이렇게 자릅니다.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죠? 요쪽 부분하고 요쪽 부분하고 요쪽 부분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요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 그러면 정사각형을 만들었어. 이렇게 정사각형을 저 철사 가지고 요 철사 가지고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 빨간색 철사를 가지고 역시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든 거야. 이제 의미가 이해되지? 32cm 철사를 잘라가지고 요거 꾸며서 정사각형 만들었고 요 부분 잘라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근데 이 넓이가 몇 대 몇이야? 넓이가 1대 2다 이 말이야. 넓이가 1대 2야. 그러면 넓이 B는 물리량이 2차야. 그지? 이거 다 배운 거지만 예전에 한번 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3이야. 그리고 우리는 두 개가 닮았는데 닮은 B는 2대 3이야. 닮은 B를 우리가 물리 따지면 닮은 B라는 것은 결국 대응하는 길이의 B야. 길이의 B. 근데 길이라고 하는 것은 1차 물리량이야. 물리량이 1차야. 넓이는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넓이 B. 그럼 과연 이 넓이는 실제로 얼마냐? 2cm, 2cm니까 4가 되고 이 넓이는 3cm, 3cm니까 얼마가 돼? 9가 되겠지. 넓이는 4대 9가 되는 거잖아. 그지? 넓이라는 것은 몇 차 물리량이야?
물리량이 2차야. 넓이란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 즉 길이를 두 번 곱해야 돼. 그래서 물리량이 2차라서 이것은 바로 닮은비를 제곱해서 가야 되고요. 이렇게. 닮은비가 길이의 비니까 이거를 제곱해서 가는 형태로 가야 되고. 그러면 이걸 부피로 만들면 부피는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닮은 두 입체의 부피는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물으면 부피는 물리량이 3차야.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가 2차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거기다 높이라는 길이를 또 곱했으니까 물리량이 3차라서 닮은비를 3개로 비교해야 돼. 닮은비를 3개로 비교해. 실제로 이 부피는 2, 2, 2, 9, 8이 되고 3, 3, 3에서 27 돼요. 27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넓이가 1대 2가 넓이가 1대이니까 길이는 1대 루트 2가 돼야 돼. 루트 1대 루트. 그래서 여기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a가 돼야 돼. 그래야만 넓이가 a제곱, 얘는 2a제곱. 그래서 1대 2라는 넓이가 돼요. 알았지? 그럼 여기 하면 4a겠지. a 4개로 지금 둘레가 이거 4a겠지. 여기 얼마냐? 4루트 2a겠지. 4루트 2a. 루트 2a가 4개니까. 물론 이것을 32 이렇게 해도 되지. 빼기 4a 해도 되지만. 됐지? 이렇게 하시면. 자, 물어본 것은 뭐냐면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a 물어봤네. a. 요 굳이 2차 방식 안 쓰더라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랑 더해서 32가 되면 됩니다. 32. 얘랑 얘를 더해볼까요? 4루트 2a하고 4a를 더해서 32가 되면 되겠습니다. 루트 2 플러스 1a는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뭐로 나눠주면 돼요? 루트 2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되겠죠? 유리화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게 답이 된다. 54페이지 1번 1057 자, 원래 이렇게 원이 있었다. 반지름이 6짜리 원이 있었어요. 반지름 6짜리 원이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반지름을 x만큼 늘린 거야. 그랬더니 노란색 큰 원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문제는 원의 넓이가 처음 원의 넓이보다 45파만큼 넓어졌다 그래요. 더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늘어난 거지. 여기가 45파이가 되는 거야. 늘어난 거야. 알았지? 그래서 나중에 넓이가 처음 넓이보다 45마이가 늘어났다. 처음의 넓이는 얼마니? 36파이야. 36파이. 그런데 45파이만큼 늘어났잖아. 맞지? 처음에 넓이는 반지름이 6이라서 36파이인데 나중에는 지금 얼마나 늘어났어? 45파이가 어떻게 됐어? 늘어났지? 45파이가 늘어난 거야. 그럼 이 노란색 넓이는 얼마냐? 81파이 아니겠니? 그지? 처음에 36파이였는데 45파이만큼 늘어나는 거야. 나중에 얘가 45파이가 아니라 45파이만큼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처음 넓이보다 45파이가 빗금친 것이 늘어난 거야. 45파이. 그럼 81파이잖아. 그럼 반지름이 얼마나 얘기냐? 9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반지름이 9라는 얘기니까 x는 3이네. 그지? x는 3. 그냥 이렇게 풀리는, 이건 개인이 풀리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식을 세워서 쓰자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넓이가 뭐지? 파이 반지름 6 플러스 x의 제곱. 이것이 나중에 늘어난 넓이지. 이것은 처음 넓이보다 얼마가 늘어났다? 이만큼 늘어났다. 뭐 이거지. 여기에 지금 정비한 x제곱 나오잖아. 그래서 한 거지. 실은 뭐 굳이 그렇게 안 써도 되잖아. 처음 넓이가 36파인데
45파이만큼 늘어난 거야. 추가된 게 45파이야. 전체 넓이는 81파이니까 반지름이 9겠구나. 반지름이 9가 되기 위해서 x는 3이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155페이지는 155페이지. 156 질문? 없어? 없어? 오케이. 156페이지 볼게요. 70번. 풀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중1 때도 풀고 막 그렇게 했지만 여기서 이제 길을 이렇게 냈을 때 이렇게 길을 내가지고 똑같은 길을 내가지고 요 색칠한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그러면 이 도형은 뭘로 바꿔요? 똑같은 도형에서 요 가운데 바 있죠? 요걸 밑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요거 있죠? 요것도 옆으로 밀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색칠한 넓이는 이겁니다. 똑같은 거. 요 흰색을 요 L자하고 똑같이 넓이가 똑같아. 요 막대기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옆으로 붙이고. 알겠지? 지금 이렇게. 여기 어디니? 요거. 여기 있지? 요거 두 개 있지?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떼가지고 여기서 붙이면 이만큼 빠지잖아. 그지? 결국 이렇게 요 밑으로 툭 붙이고 이거 툭 붙이면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색칠한 넓이, 요 뒤꿈치 넓이 4개를 합한 것은 요거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설령 저기가 뭐가 돼도 마찬가지냐면 비스듬한 옆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또 옆으로 붙이면 돼요. 옆으로 붙이면 이렇게 세워지겠지? 똑같아. 옆으로 세워도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높이는 변함이 없으니까. 비슷하게 돼 있는 아이가 어디에다가 붙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결국은 이 비스듬하게 돼 있는 아이를 옆으로 툭 붙이면 이렇게 똑같이 세워지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금 마지막 문제는 가운데 바가 2개 있잖아, 그지? 2개를 밑으로 내리면 2개가 나란히 이렇게 붙겠지? 이렇게 붙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기울어지는 A 있지? 옆에 기울어졌던 아이를 뭐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갖다 붙여버리면 이렇게 붙어버리겠지. 그러면 이 넓이 구하라 이 말이야. 알겠지? 거기서 지금 약간 노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가 이겁니다. 이해갔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나온 게 많습니다. 181페이지 볼게요. 1081번. 1081번. 황금비라고 합니다. 황금비. 황금비 또는 황금 비율. 황금 비율. 그래서 황금 비율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이건 또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고대의 가장 아름다운 직사각형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죠. 가장 아름다운 직사각형. 건축에서는 이거를 가장 안정된 스테빌, 가장 좀 봤을 때 사람이 편해 보여, 불안하지 않고 안정돼 보이는 그런 직사각형에 대한 얘기를. 어떤 사람은 이게 아름답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아름다운 직사각형이 1번이다. 아니다. 아름다운 직사각형은 2번이다. 아니다. 아름다운 직사각형은 3번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정의를 내놨으니까 가장 아름다운 직사각형, 건축에서 가장 안정된 직사각형은 요겁니다. 요 2번이 아니에요. 요거는 불안해 보여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돼 보이진 않잖아. 탈락이고. 요거는 좀 안정돼 보여요. 잘 쓰러지지 않고. 그러나 좀 둔하지. 그래서 아름답진 않아. 그래서 요게 가장 아름다운 직사각형이에요. 이때 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요 비율을 황금비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황금이 뭐야? 가장 신성시된 광물이야. 모든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황금으로
다이아몬드보다 더 신성치 받았던 게 황금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 황금으로 뭔가를 다 하고 그래서 이름에도 이렇게 황금비. 그래서 뭐 골든 타임 이런 것도 있죠. 황금 시간. 생명을 구해야 되는 골든 타임. 정말 중요한 진짜 아주 정말 중요한 시간. 뭐 이런 것들 할 때 황금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A 대 B인데 이게 약속이 좀 있어야 돼.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금 이게 A 대 B인데 요렇게 그리면 얘랑 그냥 살짝 다르게 그렸거든. 내가 좀 얇게 그린 거야. 좀 적게. 그럼 얘도 황금비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비슷한 모양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황금비야. 우리 현관문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창문도 이렇게 생겼고, 노트도 이렇게 생겼고, 카드도 이렇게 생겼고, 명함도 이렇게 생겼고, 자동차도 이렇게 생겼고, 거의 사이즈가 이 황금비에 가깝게 그리는 거야. 모든 게. 우리가 편하게 보고 있는 것들은 이 종이 A4 용지도 다 이 황금비에 가깝게 그리는 거야. 가깝게라 해서 정확하게는 아니고. 그럼 어떤 게 진짜 황금비냐? 정의를 그때 어떻게 내리냐 그러면 어떤 직사각형이 있어. 그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비율이 황금비라고 했을 때 이 아이의 정의는 뭐냐 그러면 종이를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버리면 이것만 남겠지. 이 아이를 옆에다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 이렇게 여기를 정의를 접어서 정사각형 모양 접어서 잘라버리고 남은 부분을 여기다 딱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때 이 처음하고 얘하고 닮음이 되는, 알겠지? 그러한 직사각형이 있겠지. 그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비율을 황금비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황금비 정의야. 이렇게 잘라가지고 버렸어. 그리고 남은 부분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기퉁이에 남은 요 아이의 가로 세로의 비율하고 처음 있던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비율하고 닮은 직사각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직사각형만을 황금비라고 정확하게 정의하는 거지. 여기가 A고요. 세워놨으니까 여기가 A가 되겠죠. 여기는 B-A가 되겠죠. B에서 여기는 A니까 정사각형이라서 여기가 B-A. 그래서 A 대 B는 여기서는 B-A 대 이걸 만족하는 비율을 황금비라고요. 황금비는 상식으로 기억해서 대략 5 대 8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이지. 5 대 8 가르마 들어봤냐? 가르마 5 대 8 안 들어봤어?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유행하던 헤어스타일이 있었는데 왜 웃지? 선생님이 대학을 못 다녔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약간 이제 유행하던 걸 따라하니까 선생님이 어떤 헤어스타일이냐면 약간 이런 머리 아닙니까? 도끼 5대5 도끼 머리 이런 거 알아? 정확하게 5대5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런 모양 알아? 선생님 이러고 다녔다고. 에이씨 이게 이마 머리에 이렇게 정 가운데를 갖고 5대5 가르마 에이 나 혼자 나 모르는 거야. 5대8 가르마 안 할게요. 181번 거죠. 1081번.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정사각형이 있고 여기에서 두 개가 닮은 도형이라고 하고 설명해놨지만 이건 실제적으로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황금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금비. 알았지? 여기 이제 황금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이게 황금비래. 황금비. 여기 정의를 접었는데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가 2이기 때문에 여기를 A라고 지금 우리는 A 구하면 되는 거예요. A가 얼마냐? 그러면 여기가 A죠. 여기도 A. 여기는 얼마입니까? 2-A. 닮음이 되려면 이 아이를 뜯어다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렸을 때 여기가 2-A가 되고 여기가 A 이렇게. 두 개가 닮아야 황금비야. 가로가 A일 때, 짧은 애가 A일 때, 세로는 얼마지 여기서? 긴 쪽 2가 되고 여기서는 짧은 애가 2-A일 때, 세로 긴 쪽이 얼마? A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A 제곱은 4양의 곱이니까 4-2A.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는 0이 돼서 A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근해 공식에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만 되겠죠. 마이너스 해버리면 a가 음수 나오니까 루트 5 이렇게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그리고 봤더니 실제로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되고 여기가 얼마다? 2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율 대 이 비율이 황금비야. 황금비. 이게 황금비야. 얘가 2.236 정도 됩니다. 2.236. A가 루트 5가 대략 2.236 정도 됩니다. 1.236 대 2. 1.236 대 2. 이거를 정수로 비슷하게 해보면 5대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4를 곱해주면 거의 얘가 5에 가깝습니다. 4를 곱해주면 얘는 8이고 얘 4 곱해주면 거의 5에 가까워요. 약 5대 8. 그래서 5대 8 가르마가 거기서 나온 거라니까. 이마가 있죠? 이마가 얼굴이 있다. 이마가 있으면 여기서 여기를 5대 8로 이렇게 5대 8로 여기 부분에다가 가르마를 탔다고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하면 이렇게 가르마를 이렇게 가르마 이렇게 타고 여기다 가르마를 탔다고 5대 8 가르마.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 미쳐가지고 했던 그 머리는 5대5 도끼머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 가운데서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녔다고. 그래갖고 여학생들이 지나가면 입으로 이 발 이렇게 연막에 이렇게 불면서 이렇게 막 머신 차고 막 그랬다고 선생님이 그런 적이 있었다. 곱게 크게 웃어야 지금 5대 8, 5대 5 선생님 5대 5 도끼요. 5대 5 머리였다. 도끼 머리 5대 5.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죠. 미친놈 같아서 5대 8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정말 그 최악인 사람 있죠. 최악인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가르마를 여기다 타가지고 다 넘기는 놈이죠. 이렇게 가르마를 여기다 타가지고 이렇게 다 넘기는 사람. 주로 이게 위에가 비어있는 할아버지들을 여기 끌어서 이렇게 에이 내가 뭘 내가 진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별얘기를 한다 그지? 자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요런 도형이 또 잘 나옵니다. 2등변인데 여기가 36도야. 2등변이 36도. 그러면 남은 게 이제 얼마 나오냐면 144도가 남아가지고 여기가 72도고 여기도 72도가 나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각을 이렇게 반당을 해서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길이가 1이야. 요 길이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도 가끔 문장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세요. 그러면 72도를 쪼갰기 때문에 여기 36도죠. 여기도 36도라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죠. 근데 여기가 72도고 여기는 36도라서 여기도 72도죠. 그래서 보고 같으니까 여기가 얼마죠? 1 이렇게. 여기는 얼마니? 1 그럼 여기는 얼마냐? x 마이너스. 여기가 x니까 여기도 x거든. x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닮은비를 씁니다. x 구하기 위해서 여기가 x고 1이었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x 마이너스 1. 이게 두 개가 닮았어요. 그래서 x 대 1은 여기서는 1대 이런 것도 맞는 출제를. 이거를 변형한 게 정오각형이죠. 정오각형. 정오각형. 여기가 몇 도입니까? 108도입니다. 정오각형 108. 여기가 x일 때, 요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여기 1일 때 요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이거를 x라고 합시다. 저기 구하세요. 근데 저거 풀어라고 하면 저거 잘 못 구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정오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이렇게 이 5개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대각선 길이. 108도라고 했죠 아까? 자 봅시다. 108도. 여기는 얼마입니까? 1이고요. 이렇게 꺼주세요. 그럼 이것이 1, 1, 2등변이라서
200ml라서 108도기 때문에 여기도 108도죠. 그러면 남은 게 71도라서 여기는 36도입니다. 여기도 36도. 여기는 얼마입니까? 72도죠. 여기도 72도. 그럼 여기는 얼마? 36도. 여기도 36도. 여기 2등분이니까. 그럼 아까 많이 봤죠? 이 모양이 저기 있죠. 그래서 이건 두 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길이를 A라고 하면 요 길이도 A가 됩니다. 요 길이는 얼마고요? 1이고요. 그럼 이게 토탈 얼마죠? 1 플러스 A가 되죠. 그럼 이것도 1 플러스 A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1이고 여기도, 물론 이것은 정오각형이니까 다 똑같은 말이지. 그렇죠? 여기는 몇 도입니까? 72도. 그래서 요거 보면 되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큰 거. 여기가 닮았습니다. 여기서 짧은 애가 A죠? 긴 것은 1이고, 여기서는 짧은 애가 1이고, 긴 아이는 A 플러스 이렇게 되고 하는 거. 이것도 아주 가끔 추가합니다. 180번에 있어요. 1080번에 1080번. 자, 78번 보겠습니다. 1078번. 농도 문제 나오죠? 농도. 책에 다 있어요. 농도를 구하는 공식은, 농도는 뭐냐면 얼마나 진하냐 연하냐의 정도를 말하는 거죠. 즉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걸 알아보는 게 농도고, 단위가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g인데, 그러니까 이 공식을 먼저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금 구하는 공식 외워야 됩니다. 여기서 소금은 하고 정리했을 때 나오는 거니까 100분의 나머지 단어 소금물 곱하기 농도 이거 다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소금하고 농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농도 문제가 나오면 뭘 해야 되냐?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돼. 그림을 그려가지고 소금물 전체하고 소금하고만 비교하면 돼. 딴 거 필요 없어요. 소금물의 전체하고 소금만 비교하면 돼. 1078번 하나 풀어보고 2차 함수 하겠습니다. 오늘 좀 희한하다. 오늘 시험은 안 잤는데 정말 눈이 막다. 아, 중간에 수업 늦게 시작해서 그러구나. 하여튼 내일은 시험 딜레이가 돼야 뭐든지 내가 볼 때는 처음처럼 농도가 20%의 소금물 100g이 들어있는 그릇에서 X가 있을 때 소금을 뿌려내고 다시 X분을 물 넣었다. 이 그릇에 다시 X분에 소금을 넣은 다음에 X분을 물 넣었더니 농도 5% H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방금 맞지? 예비 나오면 H다. Shut the fuck. 20g짜리 소금물 몇 g 있어요? 100g 있는데 여기에서 Xg을 덜어냈어요. 농도는 똑같은 거 아니냐? 20%짜리 소금물 Xg을 덜어낸 거야.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니? 농도는 전혀 변함이 없겠지? 20%짜리 몇 g이 되겠어? 100-Xg이 되겠지.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 그지? 100-Xg. 여기다가 뭘 넣었어? 물을 Xg을 넣은 거야. 물을 Xg을 넣었어. 자, 그죠? 다시 한번 20%짜리 100g 소금물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소금물 Xg을 덜어낸 거예요. 버렸어. 그러면 농도는 안 변하겠죠? 똑같이 20%짜리 소금물 100-Xg이 있었겠지. 근데 여기다가 물을 Xg을 추가로 집어넣었어.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100g이 됐는데 농도는 바뀌었겠지. 그지? 농도 물을 섞어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농도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 있는 소금을 조사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소금이 얼마일까요? 소금은 100분의 소금물 곱하기 농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00-X 이것이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입니다. 이해됐죠?
저 안에 들어있는 소금은 이만큼이라고. 거기다 물만 부었으니까 소금이 변함이 없겠죠? 5분의 100-xg에 소금이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농도는 과연 얼마가 될까요?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쓱 사라지니까 농도는 5분의 100-x%가 되겠죠. 물론 계산 안 해봐도 됐겠죠. 100g 속에 이거 있으니까 이게 농도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xg을 또 이렇게 퍼냈네요. 농도는 이거 소금을 파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xg이 되겠죠? 농도는 변함이 없어요. 5분의 100-x% 농도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소금물만 xg이 줄어들었겠죠. 이해갔지? 여기서 똑같은 농도 이것을 그대로 xg을 퍼서 버린 거야. 그럼 소금도 그 비율에 맞게 나갔겠지. 농도는 안 변해.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뭘 넣었어요? 물을 또 xg을 채워 넣어준 거야. 물을. 그러면 원위치는 됐죠? 다시 몇 프로가 됐어? 다시 몇 g이 됐어? 100g이 된 거야. 최종적으로는 다시 100g 됐죠? 그리고 봤더니 농도가 몇 프로가 됐어? 5%가 됐더라. 그럼 끝났죠? 소금만 비교하면 된다니까. 요 안에 소금 얼마 있니? 요 안에 소금은 100분의 소금물 곱하기 농도 이렇게 되겠지?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은 100분의 소금물 곱하기 농도 이렇게. 그 다음 물을 부었으니까 소금 더 추가되지 않았어. 그럼 여기 있는 소금은 여기는 소금 5%짜리 100g이니까 100분의 소금물 100 곱하기 농도 같은 소금이지? 여기는 소금하고 여기는 소금 양이 똑같을 거 아니야. 이거 풀어라 이거. 산수하면 여기서 2,000원씩 나옵니다. 마지막 파이널 문제 정도 돼요. 학교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한 번씩 나오긴 하더라. 고등학교 2차 방정식에는. 우리는 근데 이 정도는 필수로 알고 갔으면 좋겠다. 자, 162페이지로 가서 마지막 2차 함수 하겠습니다. 2차 함수. 자, 2차 함수. 수없이 많은 함수를 배웠는데 선생님과 함수 시험했으니까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함수를 영어로 말하면 F입니다. F. 풀네임은 펑션. 함수는 펑션입니다. 펑션. 함수가 영어로 뭡니까? 펑션. 기능이죠, 기능. 기능이죠. 그래서 함수는 기능인데 어떤 기능이냐 그러면 변환 기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변환을 영어로 트랜스퍼라고 그러죠. 트랜스퍼. 그래서 함수를 t라고 쓰기도 해요. 가끔 t라고 쓰기도 해요. 대학교 가면 t라고 쓰는 변환 그런 의미로. 함수는 뭐다? 바꿔주는 거다. 어떤 아이를 어떤 아이로 바꾸는 게 바로 함수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1차적으로는
바꿔주는 거다. 그래서 이걸 언제 배웠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수없이 배웠습니다. 수없이 배웠어요. 여기서 곱하기 1을 하고 4를 더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기계에다가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6이 나오고요. 이 기계에다가 3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10이 나오는 거야. 이 기계가 바로 함수입니다. 저 기계가 함수야. 그럼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쓰냐 그러면 1이 잘 보세요. 1이 f를 통해서 6이 됩니다. 이렇게 쓰고요. 2는 f를 통해서 2가 f를 만나서 10이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무슨 말인가 하니? 얘가 1이 들어가면 2배에서 4를 더하니까 6으로 바뀌고 3이 들어가면 3이 3이 들어가면 2배에서 4를 더하니까 10으로 바뀌죠. 그래서 F1은 6. 이 말이 무슨 말이야? 1이 F를 통해서 6으로 갑니다. F3이 무슨 말이야? 3이 F를 만나면 10으로 갑니다. 이 소리가. 이해갔지? 우리 이제 약속 하나 합시다. 들어가는 아이를 X라고 부르고요. 나오는 아이를 Y라고 합시다. 그리고 들어가는 아이 쪽을 정의하는 영역이다. 새롭게 어떤 뭔가를 제시하는 정의를 주는 영역이. 누가 이렇게 지금 동안 모아놨네. 와 진짜 뭔 거 했는데. 그래도 양심 있다. 모아놓잖아. 선생님 치우기가 힘들까봐 모아놓잖아. 어떤 놈은 다 던져버려 바닥에다가. 응? 다 던져버리니까 만인 정신. 마당에서 네가 치워. 그리고 다 버려버려. 그러고 가보도 이놈은 다 모아놨네. 감사하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야 돼. 누가 하는지. 고마운데. 여기도 공역입니다. 공역. 함수 영역에서 들어가는 쪽을 제형역이라고 하고 나오는 쪽을 공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X, 들어가는 x를 정역, 나오는 쪽을 공역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기계에서 나오는 이 하나하나를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함수값. 하나하나를 함수값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넣어볼까요? x가 들어갑니다. 어디로? F로 들어가겠죠? 그럼 뭐가 돼서 나온다고? Y가 돼서 나온다고. X가 F를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 Y가 돼서 바뀐다고. 근데 실제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지? X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2배하고 4를 더하겠죠?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x 되고 4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 함수식이죠. 요게 함수식이에요. 근데 얘가 x에 대한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1차 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으로 줍니까? 이걸 직접 합니까? 아니요. 이렇게 안 하죠.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죠. 첫 번째가 대응 관계가 있죠. x에서 y로 바뀌는데나 뭘 통해서? f라는 함수를 통해서. 1, 2, 3이 있어요. 여기는요. 6, 7, 8, 9, 10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정의역. 쏘는 쪽. 이걸 뭐라고 하죠? 공역. 받는 쪽. 1이 F를 통해서 얼마가 됩니까? 6으로 갔죠? 2는 어디로 갔어요? 3은 어디로 갔어요? 2는 어디로 갑니까? 2는 어디로 가요? 만약 2를 넣었다 치면 8로 가겠죠? 3은 어디로 갑니까? 2배에서 4를 더하니까 10으로 갔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대응 관계입니다. 그럼 정의역은 1, 2, 3. 기계에서 나오는 이런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함수값이고 그 함수값 3개를 모아놓은 것을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치역. 함수값 3개 모아놓은 것을 치역. 화살을 직접 받은 아이들을 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하학으로 풉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x하고 y를 대응관계 좌표 평면에다가 갖다 씁니다. 1이 x가 1일 때 y는 6이죠. 그래서 1,6에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x가 2일 때는 y가 얼마입니까? 8입니다. x가 3일 때는 y가 얼마고요? 10이고요. 이 대응되는 아이가 1, 2, 3만 있는 게 아니고 1, 2, 3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수들이 있으면 y1.1하면 얼마? 1.1 많이 되겠죠? 이걸 쭉 연결하면 이것이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1차 함수의 기하학적 해석, 즉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직선이 나오는. 그치? 이게 함수야, 함수.
그러니까 x를 y로 바꿔주는 기계, 장치, 변환 기능을 함수라고 하면 되고 이때 x하고 y는 함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게 1차 함수가 되겠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것은 안 쓰겠죠. 그래서 모든 함수는 이렇게 식으로 줍니다. 이걸 함수식이라고 하고요. 이 함수식을 뭘로?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렇게 기하학으로 해석하는 거. 그래프로 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1차 함수는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직선의 모양을 고민하겠죠. 직선은 어떤 모양이겠죠? 이렇게 기울어진 것을 기울기가 양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기울어진 것을 기울기 음수라고 하겠고 옆으로 평행하게 됐으면 이것은 기울기가 0이 되겠죠. 기울어지지 않았죠. 이것은 기울기라고 부르고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곳을 x절편, y축과 만나는 여점을 y절편, 저 y값을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중2 때 이걸 배웠어. 중2 때 배운 게 1차 함수. 중2 때 배웠다. 중3 때 배우는 것은 몇 차 함수야? 지금 오늘 배운 몇 차 함수다 이게?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와? 제곱이 오는 거야. 그럼 기계가 좀 성질이 바뀌겠지? 그지? 기계의 성질이 좀 바뀌어. 그러면 2차 함수가 오겠지.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는 뭔가가 들어오면 제곱하는 기계야. 제곱. 그리고 3을 더하는 기계. 이 기계를 F라고 하면 X가 들어가면 뭐가 나와? Y가 나오잖아. X가 F를 통해서 Y가 된다. 이건 기본적인 식이 되는 거야. 이게 함수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식이 되겠지. 근데 실제로 X가 들어가면 제곱을 한 다음에 3을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러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다 이 말이에요. 저게 2차 함수. 1차식이 아니고 여기가 2차식이니까 2차 함수겠지. 그럼 이 2차 함수를 뭘로 그린다? 기하로 한번 그려보자 이 말이에요. x를 0 넣으면 x를 0 넣으면 y는 3이 되겠죠? 0,3. 1 넣으면 x를 1 넣으니까 y는 4가 되겠죠. x에다 2 넣으면 y는 어디? 7이네. 오씨 좀 위에 있네.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죠? x에다 마이너스 넣으면 x에다 마이너스 넣으면 y는 얼마? 규민아 4. 마이너스 1,4 여기 있네. 마이너스 2 넣으면 이렇게 되네. 그래서 그래프가 아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직선이 아니고 포물선이 나옵니다. 포물선. 2차 함수는 포물선. 물체를 던져가지고 물체를 던지면 보통 이렇게 갖다 떨어지죠. 이런 모양을 포물선. 이런 모양이 포물선이죠. 이런 모양도 포물선이고, 이런 모양도 포물선이고, 이런 모양도 포물선이죠.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포물선은 요거 2개만 배웁니다. 이렇게 2개. 물체 돌을 던지면 다 떨어지죠. 이런 모양을 포물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포물선. 이 포물선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가운데 제일 높이 올라가는 점 있죠. 요 점을 중심으로 좌우가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대칭축이라고 부릅니다. 대칭축. 대칭축이라고 부르고 제일 높은 요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러면 대칭축에 수직인상을 그으면 길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이가 똑같다. 이게 대칭축을 나타내는 포물선. 포물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대칭축이다. 이게 대칭축 또는 줄여서 그냥 축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기가 뭡니까? 꼭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징은 이렇게 대칭축에 수직인상을 그려서 길이가 있고요. 수직인상을 그리면 여기랑 여기랑 똑같게 대칭축. 저런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2차 함수예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럼 2차 함수는 결국 어떻게 생겼다고? y는 fx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0만 아니면 되겠죠. 0만 아니면 돼. 그래서 2차 식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x의 세제곱 있으면 3차 함수고요. x제곱이 없으면 안 되겠죠. x제곱이 분모로 가도 안 됩니다. 요거는 그럼 2차 함수인가요? 이건 2차 함수 아닙니다. 2차 함수 아니에요. 요거는 나중에 무슨 함수가 됩니까? 유리함수 해가지고 또 배웁니다. 그래서 x제곱이 분모로 가도 안 됩니다. 정상적인 아이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교재 한번 볼까요? 166! 다음 중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보시면 1번 2차 함수 맞습니다. 2번 탈락. 1130번 풀고 있습니다. 1130번. 1번은 2차 함수 맞고요. y도 있고 x제곱도 살아있으니까. 2번 탈락. x제곱이 분모로 가면 안 돼요. 이거 분수함수 됩니다. 3번 탈락. 왜요? x제곱이 있는데. 뒤에 있는 i를 정리했을 때 x제곱이 사라져요. 그래서 탈락이고. 4번 정답이죠. 이거 분수인데요? 2분의 1 x제곱이잖아. x 앞에 곱해진 숫자가 분수든 루트든 상관없어요. x제곱이 분모로만 안 가면 돼요. 4번 탈락입니다. 4번은 3차 함수입니다. x 3개분이 최고차라서. 1134번. 1134번. 자, 이것이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려면 맨 뒤에 빼기 2x제곱이 있죠. 그러면 지금 맨 앞에 있는 3a 플러스 1, 요 개수가 2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x제곱, 2x제곱, 2x제곱, 없어져버리니까. 그래서 2차 함수가 되려면 맨 앞에 있는 3a 플러스 1은 절대로 2가 될 수 없습니다. 즉 a는 절대로 3분의 1이 될 수 없습니다. (1137번을) 보겠습니다. 1137번. fx가 있네요. f는 얼마입니까? x가 2 넣으면 되죠. f0은 얼마입니까? x가 0 넣으면 되죠. 그죠? f1하면 x가 2 넣고 f0은 x가 0 넣고 아주 쉽죠? 이해됐죠? 함수가 뭐라고요? 펑션. 뭔가를 뭔가로 바꿔주면 돼. 주로 뭐를 뭘로 바꿔요? x를 y로 바꿉니다. x를 뭐라 한다고요? 저기요. 기계에서 나온 아이를 뭐라 한다고요? 치약. 이렇게 1차 함수가 있습니다. y는 3x 플러스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3이죠. 그러면 선생님 3만큼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뭔가요? 기울기가 3이죠. 에이, 뭐 그랬냐? y축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고 y 꼴 3x를 밑으로 몇 칸 내린 거야? 5칸 내린 거예요. 뒤에 마이너스가 없어서 y의 편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쉬운 걸로 할까요? (2x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러면 y 꼴 2x가 요거죠. 요거를 밑으로 몇 칸 내려? 6칸 내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그래서 y 절편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요 점의 y 값을 말하죠. y 꼴 마이너스 6이 y 절편. 여기는 무슨 절편입니까? x절편이죠. x절편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값을 말하겠죠. 이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면 x좌표가 항상 0이야. x좌표가 항상 0이야. 그래서 x에다 0을 넣어봐. x에다 0을 넣으면 y는 마이너스 6이 돼. 그래서 y절편을 구하고 싶으면 x에다 0을 넣으시면 돼. 이게 x절편을 구하는 것이겠죠. x절편을 구하려면 항상 뭐가 0이지? y좌표가 0이잖아. 이 점은 y좌표가 0이니까 y에다 0을 넣어. 얘가 0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x가 3이겠지. 그래서 x절편은 3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뭐라겠죠?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2라고 되어 있죠. 기울기 2일 때 특징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른쪽이 이렇게 올라가고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거는 기울어지지 않았죠. 이거는 기울기가 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렇게 기울어지고 하겠죠. 이게 기울기가 크겠죠. 기울어진 정도가. 이건 기울기는 많아요. 기울기가 1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한 칸일 때 여기도 한 칸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두 칸이면 요거는 기울기가 2라는 소리죠. 한 칸에 대해서 기울기, 대포 높이를 좀 두 칸 올린 거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 그럼 요 직선은 뭐죠? 요 직선은 뭐가 될까요? 요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0이죠? 기울기 0이잖아. 0이고 기울기 0인 직선을 y축으로 3칸 올렸으니까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직선 y는 3이라고 부릅니다. 요 직선을 y는 3 이렇게 불러요. 요 직선은 뭐라 할까요?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부르겠죠. 기울기는 0이고 밑으로 5칸 열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y는 뭡니까? 0이죠. y 꼴 0이 x축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y 꼴 0은 x축. 앞으로 y 꼴 0을 x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y는 0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똑같은 루틴으로 이건 뭘까요? 요 직선은 뭐라고 부를까요? 아까는 이게 y는 3이었죠. y축하고 3에서 만난다. y축하고 마이너스 5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해했다면 요거는 x축하고 2에서 만나죠. 그래서 요 직선은 뭐라고 합니까? x는 2 이렇게 부르죠. 요건 뭐라고 할까요? 요 직선은 뭐라고 합니까?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부르죠. 그럼 요건 뭘까요? 요 직선 x는 뭐죠? 0 x는 0 x는 0이 무슨 축이에요? y축입니다. 앞으로 y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x는 0 x는 0 x는 2 x는 마이너스 3 y는 0 y는 3 y는 마이너스 5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모르는 놈들이 있어서 설명해 준 거니까 쓸 필요 없습니다. 쓸 필요 없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요 그래프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입니까? 감소함수입니까? 증가죠. 증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가 커질 때 y는 커질까 작아질까 이걸 물어보는 거지. x가 커질 때 y가 커진다. 그러면 증가함수예요. 그럼 감소함수는 뭐겠어요? x가 커지는데 y는 줄어드는 거. 그걸 감소함수라. 이건 왜 증가함수입니까? x가 0일 때 y가 0이었죠. x가 1로 커지니까 y는 얼마나 커져요? 3이 되겠죠. x가 2가 되면 y는 뭐가 됩니까? 6이 되죠. x가 1, 2, 3, 4 커지면 y도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건 증가함수예요. 그럼 그래프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래프 올라가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거는 증가함수다. 이건 증가함수. 이렇게 했더니 꼭 어떤 놈 이런 선생님 왜? 선생님 저거 증가 아니에요. 왜? 감소잖아요. 이거 감소죠. 그래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기준이 뭐냐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게 판단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x가 진행하는 방향, 커지는 쪽. x가 커지려면 왼쪽에서 미친놈 맞죠? x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제 x가 진행하는 방향이 어디 쪽이야? 왼쪽에서 오른쪽이지. 항상 그래프를 분석할 때는 요 x가 이렇게 진행하잖아. 이게 x가 커지는 방향이잖아. 그래서 왼쪽에서 읽어줘야 돼. 왼쪽에서 읽어주면 이 그래프는 올라가는 거야. 알겠지? 올라가는 거야. 이것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읽으면 안 돼. 항상 왼쪽에서 x축 진행 방향으로 그래프를 분석해야 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증가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그래프는 증가야 감소야? x축 진행 방향으로 읽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밑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y는 x 제곱을 한번 그려볼게요. x에다 0을 넣으면 얼마입니까? 0 넣으면 0이고요. 1 넣으면 얼마입니까? 1이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입니까? 1이고요. 2 넣으면 얼마입니까? 2 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넣어도 4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죠. 볼 수 있겠죠? 꼭지점 얼마입니까? 꼭지점 몇 콤마 몇? 0,0이죠. 대칭축이 뭡니까? 대칭축. 이 그래프의 대칭축. 이거죠? 여기 대칭축이죠? 저걸 뭐라고 한다고 했지 아까? x는 0. 여기 대칭축입니다. 요 직선을 뭐라고 불러요? x는 0. 요거는 x는 2, x는 1, x는 0. 대칭축은 x는 0.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왼쪽은 감소하지. 근데 오른쪽은 뭐래? 증가하지. 왜 계속 올라가다가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왼쪽은 감소하잖아. 오른쪽은 증가하잖아. 그지? 희한하네. 그러면 증가하는 쪽도 있고 감소하는 쪽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증가하는 구간이 어디야? 어디서 증가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 빨간 선의 오른쪽 맞잖아. 이 빨간 선의 오른쪽이잖아. 이쪽을 뭐라고 하지? 요 선을 뭐라고 합니까? 요 x는 2라고 그러죠. 이쪽을 뭐라고 하지? 요 뒤꿈치 쪽을 뭐라고 하지? x가 2보다 큰 쪽이라고 그러지. x가 2보다 큰 쪽이 이 뒤꿈치 쪽이잖아. 이쪽을 뭐라고 하지? x가 2보다 작은 쪽. 요 뒤꿈치 있는 곳에서는 x가 2보다 무조건 큰 쪽이야. 요거는 x가 2보다 작은 쪽. 요 빨간 선은 뭐고? x가 2인 선. 증가를 하는 구간이 어디지? 증가하는 구간은 여기죠. 여기서 증가하죠. 이쪽을 뭐라고 해? x가 0보다 큰 쪽이지. x가 0보다 큰 쪽이 이쪽이야. 여기서는 그래프가 증가해. 감소하는 구간이 아니야. 그래프가 감소하는 구간. 그래프가 작아지는 쪽. 이게 이렇게. 여기가 어디처럼 그려지고 있어? 이 빨간 선의 왼쪽이죠. 이쪽이죠. 이쪽을 뭐라고 하지? 이쪽을 뭐라고 해요? 이쪽. x가 0보다 작은 쪽. 이렇게. 이해가? 이해 안 가서? 괜찮아. 말해봐. 가? 이해가?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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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답 잘해야 돼. 어차피 나중에 계속 이것만 물어볼 거야. 이차함수가 쉬운 내용은 지금 하는 것만 하면 돼. 처음에는 좀 헷갈린다니까. 모양은 어떤 모양이지?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고 하지 이거? 아래로 볼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래로 볼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건 뭐지? 이건 어떤 모양이라고 얘기해? 위로 볼록 이렇게. 희한하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볼록을 기준으로 말하거든요 보통. 근데 외국 수학자들은 오목을 기준으로 한다. 유럽 같은 데는 오목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래로 볼록이잖아. 위에가 볼록 나왔잖아.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외국에서는 위로 오목 이렇게 얘기해. 같은 말이야. 위로 오목 이해가 되냐? 아이씨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위로 오목이래. 그러니까 이거 부정 강한 긍정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부정 부분에서 원이지. 위로 볼록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 아래로 뭐 오목. 에이씨
우리가 오목은 익숙하지 않잖아. 볼록만 익숙하잖아. 우리나라는 그래 정서가 볼록인데 유럽은 오목을 한다니까. 얼굴이 있어. 봐봐. 얼굴 있잖아. 얼굴 있는데 여기 뭐가 볼록 튀어나왔잖아.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래? 볼록 튀어나왔다 그러잖아. 볼록 튀어나왔다 그러잖아. 볼록 튀어나왔다 그러잖아. 여기가 파여가지고 쏙 들어갔어. 그러면 쏙 들어갔다가지 오목하네 이러지 않잖아. 에이씨. 냄비가 오목하네? 오목하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장난 합니다. 수학생님들 배울 때는 다 배우니까. 근데 위로 볼록이랑 아래 볼록이랑 같은 말이에요. 부정하면 강한 긍정처럼 뚝이 똑같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보통은 이렇게 그리죠. 이거는 아래로 볼록, 이거는 위로 볼록. 몇 사분면 지나냐? 몇 사분면?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죠. 1사분면과 2사분면. 여기는 몇 사분면? 3사분면. 여기는 몇 사분면? 4사분면. 그럼 여기는 몇 사분면이냐? 요 점은 1사분면이냐? 4사분면이냐? 이건 1사분면도 아니고 4사분면도 아니고 그냥 X축 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치역은 뭐냐? 치역 말고 치역. 치역이 아까 뭐였지? 들어가는 쪽 정이역, 나오는 쪽 공역인데 화살을 쳐 맞은 놈이 뭐라겠어? 치역이라 그랬지? 그럼 치역은 뭘까? y값 중에서 나오는 거지. 치역은 내가 x에다 뭘 집어넣든 간에 y값은 0 이상이겠지. y는 0 이상. x에다 내가 어떤 걸로도 y는 0 이상이 나오잖아. 뭘 넣어도 y는 무조건 0 이상 나오겠지. 이게 치역이야. 근데 이 치역을 잘 보세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y는 그래프야. y는 뭐라고? y는 x제곱의 그래프잖아. 우리가 지금 이게 누구의 그래프야? y x제곱 같은 거니까 y의 그래프인데 그래프를 봐봐. 그래프가 뭐 이상이 그려져? 뭐 이상이 그려지고 있어? 0 이상에 그려지고 있잖아. 이게 치역이야. y는 뭐 이상? 0 이상. 이게 치역이야. 헷갈립니다. 그래, 헷갈리는 거야. 이것만 하면 끝나거든. 나중에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이차함수가 생겼습니다. 꼭지점. 꼭지점 3,0. 맞지? 대칭축. 대칭축이 뭐야? x는 3. 이게 대칭축이야. 증가하는 구간이 어디냐? 증가하는 구간이 어디냐? 이게 증가하지? 이게 증가. 증가하는 쪽은 x가 뭐보다 큰 쪽. 이쪽이니까. 3보다 큰 쪽. x가 3보다 큰 쪽에서 그려지는 그래프는 요거잖아. 요건 증가하는 구간. x 커질 때 y도 커져. 감소하는 구간이 어디냐? 그래프가 꼬라박는 쪽. 이쪽이지? 이렇게. 그럼 이쪽을 뭐라 그래? 이쪽을. 요 x 이고 3보다 작은 왼쪽이니까. x가 3보다 작은 쪽. 이렇게 얘기하면. 치역이 얼마냐? 치역은 y의 범위인데. 치역은 y는 뭐 이상? 3 이상? 3? 0 이상. 뭐 이상? 0 이상. 에? 여기 있잖아. 치역은 뭐 이상이 그려지고 있어? 3이 아니야. 0 이상. y값 0 나오잖아. 3 넣으면 0 나오잖아. y가. 3 넣으면 y가 0 나오잖아. 다른 거 넣으면 0보다 크게 나오잖아. 0 이상. 0 이상. 헷갈려, 선생님. 졸라 헷갈려요. 그렇지. 선생님 이해가 잘 돼요. 거짓말이야. 졸라 헷갈려. 그렇지. 이렇게 그리셨습니다. 꼭지점. 축은
증가는 x가 1보다 큰 쪽. 감소는요. 이쪽이지? 이쪽을 뭐라 불러?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는 감소. 치역은요. y의 범위. y는 뭐 이상? 3 이상. y는 항상 3 이상이 나와. 2 넣었을 때 3이야. 그 외에는 다 3보다 크게 나와. y는 3 이상. 아, 조금 감이 와요. 아직도 멀었어요. 자, 이번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꼭지점 4번과 5. 대칭 축은 x는 4. 증가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그래프가 증가하는 쪽은 왼쪽이지. 왼쪽이 증가하지? 왼쪽을 뭐라 그래? 규민이 뭐라 그래? 이쪽을 뭐라 그래? x는 4보다 작다. 그렇지. x가 4보다 작은 쪽. 크다 작다를 생각하지 말고 x가 4보다 작은 쪽. x가 4보다 작은 쪽이 어디야? 이쪽이지? 이쪽에서는 증가해 그래프. x가 커질 때 y가 커진다. 감소하는 구간이 어디냐? 그래프가 꼬라박는 쪽이잖아. 이쪽이잖아. 이쪽이 감소하는 구간이지. x = 4보다 큰 쪽에서는 이 그래프가 되잖아. x가 4보다 큰 쪽.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좀 뭐가 이렇게 헷갈렸어. 이거 헷갈렸어. 그래프 뒤집어 놓으니까. 그거는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뭐 해보겠어? 공식을 만들어 보니까 증가니까 큰 쪽, 감소니까 작은 쪽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프 이렇게 돼 있어? 증가하는 곳이 어디냐? 그래프를 봐야지. 이게 그래프가 증가하는 구가 있잖아. 이거는 요 라인의 왼쪽이야. 요쪽이야, 요쪽. 요쪽을 뭐라 하냐고? x가 4보다 작은 쪽이라고 하지. 거기서는 그래프가 증가해. 즉 x가 커질 때 y로 같이 커져. 감소하는 구간은 어디냐? 여기가 감소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은 이쪽이지, 이쪽. 이쪽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 그래? x가 4보다 큰 쪽이라고 얘기해. x가 4보다 큰 쪽이 이쪽이야. 이쪽에서는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어. 꼬라박고 있잖아. x가 커질 때 y는 작아지는 감소하는 것이다. 치역은 y의 범위지. y는 뭐? 5 이하. y는 5 이하. 4 넣으면 5야. 다른 거 넣으면 5보다 작게 나와. 5 이하. y는 5, 치역 y는 5 이하. 치역 y는 3 이상. 치역 y는 0 이상. 이해가? 2차 함수 끝났어. 2차 함수 다 배운 거야. 할 게 없어 이제. 끝났어. 끝. 얼마나 쉬워. 너무 쉬운데? (1150번) 볼까요? 1150번. y는 마이너스 3x 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한번 그려봅시다.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그려야 뭘 알 수 있으니까. x가 0 넣으면 얼마입니까? x가 0 넣으면 0. x가 0 넣으니까 1은 x가 1 넣으면 y는 마3. x가 2 넣으면 마12. 좀 밑으로 내려가네. 마이너스 1 넣으면 x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제곱하면 1이니까 마3 넣고 마3. 그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맞지? 여기까지가 이렇게 그리죠. 0 넣으면 얼마야? 0. 1 넣으면 x가 1 넣으면 y가 마3. 1, 마3. 여기 지나야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3. 여기 지나야 돼.
이걸 어떻게 볼록이 된다 했어? 이걸 위로 볼록 이렇게 된다. 위로 볼록. 한번 볼까요? 1번 아래로 볼록. 틀렸죠? 간단하게 숫자 2개 넣어보고 확인하면 돼요. 알았죠? 0,0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되지? 그렇게 하지. 꼭지점이 0,0이 되겠죠? 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이다. 틀렸죠? 위로 볼록이죠? 1번 탑이다. 2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y가 0 이상이다. 치역을 말하고 있는데 y는 뭐죠? y는 뭐 이하? 0 이하가 돼야 되죠? 맞지? y는 뭐 이하? 지금 y는 뭐 치역 생각하면 치역. y는 뭐 이하? 0 이하. 예? y는 0 이하잖아. 0보다 큰 게 나올 수가 없지. 탈락. 3,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난다. 맞았죠? 3,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난다. 4번 뭐라 되어 있나요? x가 뭐보다 작은 쪽. 0보다 작은 쪽. x가 0보다 작은 쪽 어디입니까? 이게 축이잖아요. 이 축이 뭐지? 이게 대칭 축이 x 이퀄 0이잖아요. 그럼 x가 0보다 작은 쪽이 어디 쪽이야? 왼쪽이지. 여기. 왼쪽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어? 올라가고 있지. 0보다 작은 쪽이 이쪽이잖아. 이쪽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어? 올라가고 있지.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해야 되죠. 이해가니?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해야 되잖아. 이해가? 유진아, 이해가? 무슨 얘기 갔어? x가 증가할 때 y는 어때? 증가해야 되잖아. 감소한다면 안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은 요 5가지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가지고 풀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배웠다. 그래프를 한번 본격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y는 ax 제곱을 한번 이 참수인데 뒤에 꼬리가 없는 가장 기본형이 기본형. 우리가 뭐 직선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뭘 배웠어? y는 2x, 3x 이런 거 배우다가 위아래로 움직였잖아. 마찬가지로 y는 ax 제곱부터 배워볼게요. x에다 0 넣으면요 x 제곱부터 a 값 얼마지? a 값 얼마? a 값이 얼마야? 1인 경우지? a가 1인 경우 x에다 0 넣으면 y도 0 x에다 1 넣으면 y도 1 마이너스 1 넣어도 y 좌표는 1 2 넣으면 얼마? 2 넣으면 4 저 위에 있네. 2 넣으면 4 마이너스도 저 위에 있네. 4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y는 x제곱. 자, 노란색으로 2x제곱을 한번 그려볼게요. 2x제곱 x에다 0 넣으면 0 x에다 0 넣으면 0이죠. x에다 1 넣으면 2 여기를 제하겠네. 마이너스 1 넣어도 2 여기를 제하겠네. 2를 넣으면 4였는데 얘는 2를 넣으면 얘는 8 쫙 위에 있네.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게 y는 2x제곱. 그럼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3x제곱을 한번 그려볼까요? 3x제곱 x에다 0 넣으면 0 x에다 1 넣으면 y는 3 여기잖아요. 1,3 여기잖아요. 마이너스 1 넣어도 3 더 이렇게 폭이 좁아지고 있죠. 이렇게. 그럼 내가 뜬금없이 y는 얼마를 그려볼까요? 2분의 x의 제곱을 그려볼까요? 0 넣으면 0 1 넣으면 x에다 1 넣으면 y는 2분의 1 이 정도 y 2분을 넣게 돼. 마이너스 1 넣어도 2분의 1 y 잡혀. 2 넣으면 2 x에다 2 넣으면 y도 2 마이너스 2 넣어도 2 이게 2분의 x죠. a 값이 2분의 1, 1, 2, 3 a 값이 전부 양수일 때는요 그래프가 1, 4분면과 2, 4분면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1, 4분면과 2, 4분면을 지나면서 이런 모양을 아래로 볼록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는 위로 오목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1, 4분면과 2, 4분면을 말하고요. 1, 4분면과 2, 4분면을 지납니다. 꼭지점은 0,0입니다. 대칭축은 x = 0입니다. 증가하는 구간은요. 이쪽이죠. 이쪽으로 뭐라 하죠? x가 0보다 큰 쪽이라고 얘기하죠. 감소하는 구간은요. 그리고 떨어지는 쪽은 이쪽이죠. 이쪽을 뭐라고 합니까? x가 0보다 왼쪽이니까 작은 쪽이라고. 치역은 뭘까요? 치역은 y의 범위인데 그래프를 보니까 y는 무조건 뭐 이상이 그려집니까? 0 이상에 그려지죠. 끝. 차이점이 뭐지? 저 최고체 계수 2분의 1, 2, 3 A가 클수록 폭이 좁다. A가 2분의 1, 2, 3 점점 커지고 있죠? 커지니까 폭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 차이밖에 없고 나머지는 폭이 A가 클수록 폭이 좁다. 자, 이번에는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X가 0 넣으면 X가 0 넣으면 Y도 0 여기 지나네요. X가 1 넣으면 Y는 마이너스 X가 1 넣으면 Y는 마이너스 X에다 마이너스를 넣어도 제곱하면 먼저 제곱하면 1이니까 역시 마이너스 엥? 이렇게 되네. 요 흰색하고 데칼코마니 무슨 축으로? X축에 적으면 되네. X축 대칭 요 흰색을 X축 대칭시키면 되네. 이렇게 되지. 그럼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이 노란색을 이렇게 그리겠지? 그럼 y는 3x 마이너스 3x 제곱은 어떻게 그려질까? 저 빨간색을 x축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렇게 이렇게 되네. 쉣.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은 2분의 1x 제곱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 이것들은 A가 음수인 경우지. A가 음수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죠. A가 음수인 거죠. 꼭지점이 얼마야? 0,0.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 위로 볼록. 꼭지점은 0,0. 축. 여기 축이죠? x는 뭐? 0. 이게 대칭 축. 증가하는 것이 어딥니까? 그래프가 증가하는 것은 이렇게 커지는 쪽이 이쪽이죠? 올라가는 거 이거죠? 이쪽. 이쪽은 x가 뭐보다 작은 쪽? 0보 왼쪽이니까 0보다 작은 쪽. 감소하는 구간은 어딥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는 이 모양은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은 어디서 그려져? 이쪽에서 그려지고 있지. 이쪽은 우리가 뭐라고 해? x가 0보다 오른쪽이니까 큰 쪽.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치역은 뭐의 범위? y의 범위. 그래프를 보니까 y는 무조건 뭐 이하? 0 이하로 그려지겠지. 끝. 그러면 양수면 이렇게 그리고 음수면 이렇게 그리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까 말했잖아. y는 마이너스 3x로 그려야겠지. 음수냐 양수냐? 음수야 양수야? 음수지. 음수는 어떻게 그래요? 대충 이렇게 그린다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 y는 4분의 x의 제곱을 그려주세요. 음수냐 양수냐? 양수지. 그럼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얘가 이렇게 그리면 돼. 음수면 이렇게, 양수면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 y는 4x 제곱을 그려주세요. 양수네?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가 마이너스 5x 제곱 그려주세요. 그랬어. 음수네? 그럼 이렇게 그려주세요. 만약 틀렸냐? 틀렸다. 왜요? 폭이 틀렸다. 에? 여기 봐봐. A 값이 1, 2, 3, 4, 2 점점 커지면 폭이 좁아져. 여기는 A 값이 커지냐 작아지냐? A 값이 커져 작아져.
A 값이 작아지지. 숫자가 작아지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더 작아지잖아. A 값이 작아질수록 폭이 좁아지잖아. 여기는 A 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지고 이거는 음수니까 숫자가 작아지는 거잖아. 그 두 개를 같이 한번 얘기하고 싶으면 A의 뭐가 클수록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은 거야. 얘가 절대값이 클수록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은 거야. 절대값이. 그럼 봐봐. 여기는 4잖아. 여기는 뭐지? 마이너스 5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요 y는 5x의 제곱이 있었다면 얘랑 얘는 절대값이 똑같거든? 그럼 폭이 똑같을 거 아니야. 모양만 지금 뒤집어진 거지. 근데 4, 5하고 비교하면 절대값이 얘가 크니까 얘가 더 폭이 좁거든.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져 있을 텐데? 이렇게 그려졌어야지. 이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그려졌어요. 얘보다 폭이 더 적게 그렸어야지. 절대값이 얘가 더 크잖아. 얘가 크냐 얘가 크냐 절대값이. 얘가 절대값이 크지. 그럼 얘가 더 폭이 좁아야 돼. 모양은 마이너스 5라서 밑으로 그려지지만 폭은 얘가 더 좁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은 거예요. 이걸 사자성어로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 이렇게.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 절대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 근데 저거를 잘 봐야 돼. 이게 시험에 항상 나와. 절대적 폭. 여기가 y는 2x 제곱이 있어. 여기가 y는 ax의 제곱이 있어. a의 범위가 뭘까? a가 뭐겠어? a가 어떤 숫자겠어? a는 이거보다 폭이 좁으니까 이보다 큰 숫자지. 예를 들면 뭐 3이나 4 이렇게. 얘가 y는 bx 제곱. 그럼 b는 어떤 범위고? b는 예를 들면 얘가 2x 제곱인데 얘는 뭐겠어? 쭉 그리면서 1x 제곱, 2분의 x 제곱 이런 거겠지? 그래서 b는 2보다 커 작고 틀렸지. 어디가 틀렸어? b는 b의 범위가 틀렸어. b는 0보다 크다. 그렇지. 0보다 크다를 써줘야 돼. b가 2보다 작으면 b가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돼. 맞지? 2보다 계속 작을 수는 없고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b는 기본적으로 0보다는 커야지. 이렇게 되는 법이야. 별관이 같은데 이게 시험에 나온다. 자 여기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있는 거야. 2x 제곱하고 봐봐. 2x 제곱하고 마이너스 1x 제곱하고 절대값이 얘가 크거든. 얘가 폭이 또 좁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더 넓게 그려야 돼. 이 안에 뭐가 있어? y는 cx 제곱이 있어. 그럼 c는 어떤 숫자가 돼야 돼? c는 마이너스 1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숫자? 큰 숫자, 작은 숫자? 절대값은 크지만 c라는 숫자로 보면 작아야지. 봐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숫자는 작아지잖아. 절대값은 크지만 숫자는 음수니까. 이해갔지? 그러니까 여기 오는 숫자 c 아무나 생각해봐. 정수로 마이너스 2잖아. 저 밑에 그림을 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그럼 얘가 마이너스 1x 제곱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x 제곱. c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이렇게 돼.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보다 작은 수라고. 절대값은 크지만. 요거 뭐야? 그럼 d는 어떤 숫자겠어? 예를 들면 d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d는 어떤 숫자? 마이너스 2분의 1 저런 숫자겠지. 뭐보다 큰 숫자가 되겠어?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겠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뭐보다 작아야 돼? 역시 0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그리지를 하면. 맞지? 끝. 끝났어. 67번 볼까요? 1141번 1141번 167페이지 1141번 가볍게 풀 수 있어. 세 이차함수가 있어요. ax 제곱 어쩌고 저쩌고. 그 그림 보면 마이너스 3분의 2 x의 제곱가 있고 마이너스 2 x의 제곱 있고 ax 제곱 있지. 그럼 a는 어떤 숫자일까? 마이너스 2 x 제곱보다는 폭이 좀 넓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더 좁으니까 숫자로 치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정도 되는, 즉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더 작아야 돼 숫자로는.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는 더 큰 숫자가 돼야 되지.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이라든가 이런 숫자.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맞겠지. 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2번이 정답이죠. 2번. 1번은 마이너스 2.5잖아. 마이너스 2.5면 그 마이너스 2x 제곱보다도 폭이 좁아. 탈락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숫자 자체가 더 넓게 나와 폭이. 142번, 1142번. 1번은 누구냐, 2번은 누구냐, 3번은 누구냐, 4번은 누구냐를 물어봤잖아. 1번, 3번이 기억 니은으로 가야 돼. 1번, 3번이 기억 니은으로 가야 돼. 1번과 3번이 기억 니은으로 가야 되는데 3번의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기억번이 3이야. 3. 니은번이 1번이고 그 다음에 3번하, 2번하고 4번은 최고차가 없는 수라서 디귿 리을로 가야 되는데 절대값은 누가 크냐 그러면 2번이 더 크거든. 그래서 2번이 폭이 더 좁아야 돼. 그래서 리을번이야. 2번이 리을번, 디귿번이 4번 이렇게. 이해갔지? 저거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 근데 이게 처음에 좀 헷갈릴 수는 있어.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몇 가지만 할게요. 더 많이 해봐야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까 1150번 마무리 해보면 1150번 아까 풀었던 거예요. 마이너스 3x 제곱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대충 어떻게 일단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출발하겠죠. 음수라서 1번 위로 볼록이죠. 탈락. y는 0 이하인가요? 0 y는 0 이상이 아니고 y는 0 이하가 되겠죠. 0 이하로 그리죠. 치역이 y는 0 이하 이렇게 봐야 되니까 탈락. 3, 4 보면 4, 4 보면 지난다. 맞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 그렇죠. x가 0보다 작은 쪽은 이게 x는 0이니까 이쪽을 말하죠. 이게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증가죠.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해야 되니까 탈락. 5번을 보면 뭐라 되있나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보다 폭이 넓다 그렇죠. 절대값이 얘가 더 크지. 그래서 절대조폭. 절대값이 크면 폭이 좁다. 얘가 절대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보다는 커요. 마이너스 3분의 x제곱은 더 넓게 나옵니다. 절대값이 얘가 크니까. 그래서 폭이 더 좁다. 그래야 맞는 거죠. 그래서 잘못되어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제는요. 166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다 풀으시면 되고요. 문제 몇 개 안 돼요? 14개. 그 다음에 활용 146페이지부터 활용 다 풀었었냐? 아니지. 156까지 146에서 156까지 유형별로 몇 개씩 풀까? 유형이 17개니까 하나씩? 그래 하나씩만 풀자. 주말인데 2개씩 풀까? 아니지 하나씩. 그러니까 알아야 방금 내가 뭐라 했냐면 2개씩 풀까?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상이다. 질문을 하면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 2개씩 풀까? 2개씩 까가 끝나지도 않았거든. 내가 여기서 2개씩 풀까 하는데 2개씩 풀까? 근데 이거는 2개씩 풀까? 아니요. 이거는 한 문장이야. 2개씩 풀까? 아니요. 이게 질문과 대답이고 2개씩 풀까? 아니요. 이거 한 문장이야. 2개씩 풀까? 아니요. 2개씩 풀까가 나오는데 알아봐. 깜짝 놀래버렸어. 막 흔들어 버리니까. 한 문제씩 그러면 한 문제씩. 알았지? 한 문제씩. 자, 수고하셨습니다.